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김소월 시인의 님의 노래입니다. 1925년에 발간된 시집 진달래꽃에 실린 작품이죠. 사실 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보통 시에서는 님이라는 존재를 시대적 상황에 빗대어서 빼앗긴 나라로 생각한다든지 좀 더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모두 가능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님을 희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희망에 부풀어 있는 한 사람을 상상해냈지요. 나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스스로 열심히 살아요. 가슴속에 난 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품고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나는 더더욱 자신의 희망에 확신을 가져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희망이 현실이 될 거야 하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해가 뜨고 날이 저물고 깜깜한 새벽이 올 때까지 마음속으로 희망의 노래를 쌓아갑니다. 희망에 가득 차서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나면 얼마나 잠이 달콤한지 몰라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 보면 거기엔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 있습니다. 차가운 벽, 캄캄하고 비좁은 방, 오늘도 턱까지 차오른 일정, 쉴 수 없는 현실 등등. 그럼 난 갑자기 희망의 노래를 싹 잊고 말지요. 그래서 나는 허무하고 비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시를 이해하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이 시의 주제가 임에 대한 그리움이고 수능 특강 문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픔을 안으로 사귀며 감내하는 화자의 마음이 부각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현실에 희망이 있기를 바라지만 희망이 없는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고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님의 노래.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긴 날을 문 밖에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그러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들으시면서 바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는 7호조의 삼음보 율격을 가진 시예요. 전통적인 율격으로 민요조라고 하죠. 첫 번째 연에서 화자는 그리운 우리 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지금 곁에는 님은 없고요. 시적 화자 나의 가슴 속에는 맑은 노래만이 있습니다. 노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청각적인 심상을 사용한 거겠죠. 그리고 님은 곁에 없고 노래만 남은 현실, 즉 님이 부재하는 현실을 이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시적 화자가 님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볼까요? 긴 날을 문 밖에 서서 듣는데요. 앉아서 듣지도 않고요. 게다가 해 지고 저물도록 밤들고 잠들도록 듣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아주 많이 그리워하고 있나 봐요.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여기서 첫 번째 연, 첫 번째 행의 변주로 보이죠? 이렇게 비슷한 식구를 반복하면 화자의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는 점이 전해지겠죠. 귀에 들려요를 반복한 것도 마찬가지 효과를 줍니다. 같은 통사 구조를 반복하면 화자의 마음이 훨씬 강조가 되니까요. 그냥 배고파 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배고프다, 배고파 하고 말하는 편이, 또 배고파, 배가 너무 고파, 배가 진짜 고파, 너무너무 고파 하고 말하는 편이 훨씬 더 배고픈 사람처럼 보이죠?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복의 효과죠. 세 번째 연에서도 비슷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잠은 깊이 들어요의 반복입니다. 님의 노랫가락에 깊이 잠이 든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그냥 반복 강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조 표현을 썼으면, 반복 표현을 썼으면 무엇을 강조했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시면 더 좋아요. 그만큼 님의 노래가 나에게 주었던 편안함이 강조가 되겠죠.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님의 노래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부정적인 현실이 고적한 잠자리로 나타나 있네요. 됐죠?
그런데 마지막 연의 시작이 그러나예요. 이건 이전이랑은 다른 흐름으로 시가 전개된다는 뜻이거든요. 방향이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자다 깨니까 즉 꿈에서 깨어난 화자는 님의 노래를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리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맙니다. 여기서도 역시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가 되는데요. 여기서의 감정은 허무함과 절망감이겠죠. 다시 한번 시를 쭉 돌아보면 화자는 님의 노래로 님이 없는 현실을 견디고 있어요. 매일매일 긴 날을 해지고 저물도록 밤들고 잠들도록 님을 기다리며 점점 그리움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죠. 밤에 잠들 때에도 화자는 님의 노래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뒤에 화자는 자신이 님이 없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혹독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시를 읽으면 이 아름다운 시어 속에 담긴 내용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늘 희망이 있다고 믿고 싶지만 가끔은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아서요. 김소월 시인의 님의 노래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